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식비때 이선표입니다. 이번 세션은 중소기업을 위한 보안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요즘에 언택트 시대에 주요 업무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이메일의 악성 코드를 차단하는 기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마이데이터 또는 빅데이터 이런 측면에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하는 기술에 대해서 지난주에 데이터에 차영원 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소기업들이 요즘에 많은 보안적인 측면이나 정보 유출에 아주 취약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유출 방지 기술에 대해서 지난주에 소프트의 유희경 그룹장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선 먼저 언택트 시대의 이메일 악성 코드 차단 기술에 대해서는 제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자로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란지교 시큐리티에서 전략사업팀을 맡고 있고요. 네, 이선표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언택트 시대의 이메일 악성 코드 차단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최근에 보안 침해 사례부터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보안 현실, 그리고 정보 유출 경로 이런 부분들 쭉 한번 훑어보고요. 마지막에 이메일의 보안을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실제로 여러 가지 인프라 또 자금력,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를 끝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안 침해 사례를 보면 요즘에 신문에 매일 자주 회자되는 내용들이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이제 랜섬웨어.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피해 비율 중에 국가별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피해가 제일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1%로 단독 1위로 많은 피해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인도, 독일이 동일한 순위로 피해를 본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 역시 약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1조 8천억 원 정도의 피해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옆에 신문 기사 스크랩해 놓은 내용들도 보면 영화를 다운받다가 기상 관측선이 해킹을 당했다는 내용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갖고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있었다고 하죠. 독일 쪽에 어느 해커가 대학을 랜섬웨어로 공격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대학 부서 종합병원이 감염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대학 종합병원의 모든 시스템들이 다 다운이 되면서 결국에는 긴급 응급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그런 사고까지 있었고, 또 기존에는 해커들이 정보를 탈취하면 그걸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거에 그쳤다면 요즘에는 그런 돈을 더 확실하게 받아내기 위해서 탈취된 정보들을 다크웹이나 이런 악성 사이트들이 많이 유포되는 그런 쪽에 아예 공개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랜섬웨어에 대한 위험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제 매년 중소기업들의 어떤 보안 실태나 유출 현황들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발표된 자료에 보면 이 조사는 2018년 시점으로 봤을 때 피해 건수나 경험은 2017년에 비해서 다소 감소했습니다만 사실 피해 금액은 오히려 증가를 했죠.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은 지속적인 기술 유출에 노출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보호 역량 역시도 보면 대기업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을 봤을 때 100점 만점에 대기업이 한 70점 정도라면 중소기업은 약 44점 정도를 점하고 있고, 그래서 대기업 대비 약 한 63% 정도의 아주 기술 보호 역량이 취약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조사된 자료를 보시면 어제 이제 일간지 보안 관련된 신문이나 이런 데 일제히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제가 소속하고 있는 그 질환주기 시큐리티에서 지난 8월부터 9월에 걸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전산 정보보안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약 한 412명 정도를 조사한 결과에 보면 가장 우려되는 정보보안 위협이 뭐냐 중소기업에 있어서 라고 했을 때 약 38% 정도가 랜섬웨어의 공격이라고 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약 35% 정도가 임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12% 정도가 스피어 피싱이나 스캠 등의 메일 위협을 꼽았습니다. 거의 한 8, 90%가 랜섬웨어, 임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 그 다음에 이메일을 통한 메일 위협 등. 그래서 기존의 이런 보안 사고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크게 유출되는 경로를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오프라인적으로 이런 매체를 이용해서 또는 실제 자료를 가지고 재직자든 퇴직자에 의해서 유출되는 경우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메일이나 아니면 웹하드나 뭐 SNS들을 통해서 주로 이제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서 유출이 되는 경우가 되겠죠. 역시 직원들이 악의적으로 그렇게 유출하는 경우가 두 번째가 해당이 될 거고요. 세 번째는 내부 직원들이 악의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더라도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바이러스나 웜이나 아니면 트로이 목마 같은 프로그램들이 침입을 해서 정보를 빼가는 그런 형태가 있을 겁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또는 그 원격 근무들이 더 증가하면서 이러한 인터넷 기반의 사이버 위협이 더욱더 증가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IT 쪽에 시스템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또 그 많은 금액과 솔루션을 투입을 해서 그런 보안 장치들을 강화를 해왔습니다. 그것을 이런 성벽에 비유를 해보면 이 그림에 있는 이제 우리나라 남한산성의 모습인데 방화벽이나 아니면 서버 또는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은 이 오프라인 쪽에서 보면 이런 성벽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튼튼한 성벽이 있으면 적군이 침입을 하더라도 분명히 잘 막아낼 수가 있을 텐데 유일하게 적군이 침투할 수 있는 경로라면 허용된 경로라면 결국 이제 성문이 되겠죠, 그죠? 특히 예를 들면 이런 마차를 타고 소포 배달을 한다. 그럼 소포가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뭐 엑스레이 투시해서 검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악성 그런 위해가 되는 것들이 유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물자의 출입이 허가된 유일한 곳이 성문이 될 것이고 이것이 요즘에 우리 시스템적으로 보면 이메일 서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안 위협이 앞서서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은 열악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부분이 취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이후에 원격 근무 환경에서 이메일에 대한 의존은 더욱더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보여드리는 이 조사 자료는 사실은 한 2, 3년 전에 작성된 자료입니다. 2, 3년 전에도 이미 조직 내에서 협업을 위해서 많이 쓰는 그 툴이 뭐냐라고 했을 때 96% 정도가 이메일을 가장 많이 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향후 3년 내에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업무용 지원 도구는 또 뭐냐 했을 때도 역시 80% 이상이 이메일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전이기는 합니다만 이 조사 시점에서 봤을 때 이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 평균 약 122건 정도의 이메일을 수발신을 하는데 그중에 한 88건 정도를 수신을 하고 약 34건 정도를 발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88건 안에는 상당수 스팸 메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걸러내고 하는 이러한 그 어떤 업무 비효율적인 그런 낭비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더 심하게 악성 코드나 여러 가지 더 그 보안을 위협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는 기업 내에 더욱 치명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메일의 공격 현황을 보시면
지능형 지속적인 공격, APT 공격이라고 그러죠.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약 한 87%. 앞서서 제가 성벽 그림에서 보여드렸듯이 이제는 웬만한데 대부분 많은 보안 솔루션들이 도입이 돼 있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데가 결국은 이제 이메일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해커들이 계속 이메일을 통해서 이메일에 링크를 걸거나 이메일의 첨부 파일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랜섬웨어 피해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최근 이메일의 공격 동향을 보면 이제 공공이나 금융기관들을 사칭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특히 이제 영업사원이 많은 조직들은 뭐 월말이나 분기말이나 이렇게 되면 세금 계산서들 많이 수출하게 될 텐데, 요즘엔 전자세금 계산서로 대부분 메일로 접수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세청을 사칭한 그러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사칭한다든지 그런 공격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격 대상자의 메일에 대한 패턴, 또 사회관계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사회공학적인 기법까지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팸 메일 차단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는 기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점점 거기에 같이 묻어들어오는 지능화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메일 보안위원회 위협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형을 보면 점점 이런 악성 위협들이 정상적인 문서로 위장을 해서 우리가 쓰는 오피스 문서들에는 매크로라는 어떤 스크립트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을 해서 예를 들면 구인을 하는 회사에서 구인 공고를 냈을 때 그 회사 인사 담당자 메일로 이력서가 날아오는데 그 이력서에 이런 악성 코드를 심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서 기반의 공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메일 공격 중에 70%가 첨부 파일에 문서 기반의 악성 코드를 삽입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 보안 솔루션은 그 악성 코드의 약 한 23% 정도는 샌드박스를 회피하는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 역시도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는 기술들을 쭉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기존의 스팸을 걸러주는 그러한 기능, 기술적인 구조를 보시면 좌측 하단에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시그너처 기반,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키워드를 포함을 하고 있거나 어떤 링크를 포함하고 있거나 또는 그 IP 또는 동일한 발신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그 스팸 메일을 걸러냈었죠. 그리고 샌드박스 기반은 메일이 의심이 되면 행위를 분석을 하고 정상인지 판단을 하고, 그래서 정상인 경우에는 메일을 전달하는 그런 형태였다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개발한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무해화 컨텐츠를 그 무해화시키고 다시 재구성하는 이제 그런 CDR이라는 기법을 쓰게 되면, 이거는 기존의 시그너처 기반으로만 탐지하던 것을 벗어나서 더 폭넓게 그 탐지가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의심 메일이 오면 파일을 전체 스캔을 해서 구조를 분석을 하고, 그중에 액티브 콘텐츠가 있으면 그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 유해한 것들이 있을 때는 그 액티브 콘텐츠를 제거를 하고 파일을 재조합해서 안전한 파일만 전송이 되게끔 하는 그러한 기술들이 발달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기존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스팸들이 우리 바이러스 잡듯이 바이러스도 패턴을 기준으로 탐지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기존에 이런 그 이메일 스팸을 걸러주는 기법들이 주로 어떤 시그너처에 의한 그런 판별이었다면, 요즘에는 인공지능이 이제 고도로 발달을 하고 또 많이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그런 기술까지도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내용은 저희 질환지구 시큐리티가 이제 KT와 같이 공동으로 이런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인프라적인 측면, 그다음에 AI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KT의 인프라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스팸에 대한 탐지, 또 그런 기존 데이터들은 이제 저희 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AI 처리 방식과 똑같이 처음에 이제 분석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그것들을 전처리 과정에서 일단 위협을 판정을 합니다. 기존에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래서 위협에 대해서는 그 위협 정보를 별도로 추출을 하고 또 그
위협 DB에다가 저장을 하게 될 거고요. 의심스러운 그런 메일에 대해서는 위협을 분석을 하겠죠. 그래서 진짜 위협인지 정상인지를 판별을 할 거고, 정상에 대해서는 그냥 당연히 이제 분석단에서 그 AI 클러스터링 쪽으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정상 메일의 특이점을 추출해서 그것을 벗어나는 위협 가능성을 추가 탐지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학습을 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도 역시 이제 위협하고 검증은 이제 사람이 일부 개입을 하고, 하여튼 이러한 형태로 이제 분석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 위협 정보를 추출을 하고 DB를 쌓고 이렇게 수집 단계부터 전처리 분석을 하고 한 사이클을 돌아서 이제 궁극적으로 배포하는 이런 AI를 적용하는 스팸 차단 기술까지도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분석을 통한 피싱 메일 탐지하는 거를 보면 기존의 패턴 기반으로 탐지를 하게 되면 동일한 메일인데 예를 들면 거기에 그 URL이 조금만 달라져도 서로 다른 걸로 인식을 하고 즉각 찾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AI 기반으로 탐지를 하게 되면 약간의 그런 변형들이 되어 오더라도 충분히 탐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이런 서비스에 또는 이런 솔루션을 투자하기에는 여러 가지 자금적인 부분, 또 내부의 전산 인프라적인 측면 여러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올해 들어서 특히 여러 가지 바우처 사업의 형태로 그런 지원 사업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나이파 쪽에서 제공하는 그 클라우드 바우처 지원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기부에서 비대면 바우처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요 기업은 거의 무상으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측면에서 저희 회사가 공급을 해드리는 솔루션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가장 요즘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이메일에 대한 악성 코드, 스팸 이것들을 걸러줄 수 있는 이제 지란더 클라우드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세션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중소기업에 관련된 종사자가 계시다면 이러한 내용을 한번 잘 유심 있게 보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지란더 클라우드는 그 이메일을 통해서 유입되는 스팸이나 악성 코드들을 차단하고 걸러주는 이제 그런 서비스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회공학적 해킹 대응을 위한 악성 이메일 모의 훈련 솔루션이라 해서 이제 머드픽스라는 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사원들이 마감일에 쫓겨가지고 국세청에서 온 전자세금 계산서 비슷한 건 무조건 클릭을 하는 게 이제 거의 습관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회사 내에서 의심스러운 메일은 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도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 실제로 상당수가 계속 열어보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 솔루션은 사전에 그런 기존의 그런 스팸이나 아니면 그런 악성 코드를 보내는 유사 메일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모의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의 훈련을 기획을 하고 그런 데이터를 메일을 실제로 조직원들한테 보내서 그 조직원들 중에 실제로 몇 명이 그 메일을 열어봤는지를 평가를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 조직원들을 일종의 교육을 시키고 계몽을 시키는 거죠. 이러한 반복 훈련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이제는 좀 더 조심해야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경각심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의 솔루션이 이제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머드픽스라는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제가 첫 번째 발표로 준비했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이거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발표로 넘어가고요.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혹시 질문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 질문 받고 잠깐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